2026년 1월 1일, 오늘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면 개편됩니다. 기존 수급자들의 급여액도 대폭 인상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통비 지원까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그 변화의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상향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인상률입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정으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이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겠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약 5만 5천 원이 인상됩니다. 4인 가구는 195만 1,287원에서 207만 8,316원으로 12만 7천 원 이상 증가합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기존 수급자는 실질적인 생활비 증가를 체감하게 되며 지금까지 소득 기준으로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수만 명의 취약계층이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상으로 약 4만여 명의 신규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월 5만 원의 차이가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에게 이 금액은 한 달 식비를 좌우하고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다음은 가장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완전히 폐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제도가 2026년 1월 1일부로 완전히 폐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양비 제도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이 제도는 실제로 부양을 받지 않아도 부양 의무자인 가족의 소득 일부를 가상의 소득으로 간주의 수급자의 급여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양 의무자 소득의 10%를 부양비로 산정했습니다.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70대 어르신이 만성질환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20년 넘게 연락도 하지 않고 실제로 부양도 하지 않는 자녀가 일정 소득 이상을 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에서 탈락하거나 급여액이 삭감되는 사례가 수없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이 불합리한 제도가 2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폐지로 약 8만 8천 명의 취약계층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을 전년 대비 1조 2천억 원 증액한 9조 8,4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제도 하나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를 포기하고 질병을 방치했던 수많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다시 병원에 갈 수 있게 됩니다. 필요한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생명권 확보의 문제입니다. 주거급여도 확대됩니다. 주거 불안은 저소득층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입니다. 2026년부터는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유지되면서 상향된 중위소득을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겠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2025년 114만 8,166원에서 2026년 123만 163원으로 약 8만 2천 원 상승합니다. 4인 가구는 234만 4,285원에서 249만 5,593원으로 15만 원 이상 증가합니다. 이는 월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특히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가구,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임대료 상승을 체감하는 저소득 가구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주거급여 지원 확대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생활 전반의 질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26년부터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 시스템의 혁신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모두의 카드 제도가 전국 단위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 제도는 취약계층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월 단위로 교통비를 환급하거나 사실상 무료에 가까운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교통비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입니다. 특히 병원 방문, 구직활동, 공공기관 방문 등 이동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교통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실질적인 생활권 확대를 의미합니다.
청년층을 위한 정책도 강화됩니다. 2026년부터는 청년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더욱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소득 공제 대상 연령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청년 수급자들이 이를 통해 소득을 얻더라도 급여 감액폭을 줄여주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라면 수급 자격을 잃을까봐 근로 의욕을 잃는 악순환을 끊고 이를 통한 탈수급을 유도하는 합리적 설계입니다. 이번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은 단순한 급여액 인상이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은 역대 최고 수준이며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는 26년 만의 구조적 혁신입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인해 생계급여 신규 수급자 약 4만 명, 의료급여 신규 수급권자 약 8만 8천 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인 생활 보장에 예산과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와 폐지는 가족 구조가 다양해지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대 사회 변화를 제도가 반영한 결과입니다. 2026년 개편으로 인해 기존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준 중위소득 상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경계선에 있던 수많은 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이 소득 인정액, 재산 기준, 부양 의무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급 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전문 상담사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2025년 12월 9일 발표된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그리고 2026년 1월 1일 발표된 2026년에도 두텁고 촘촘하게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 복지는 한 번 탈락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준이 바뀔 때마다 다시 기회가 옵니다. 2026년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꼭 필요한 복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